네, 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OTT 콘텐츠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각자 떠올리시는 게 있겠죠. 뭐 넷플릭스에서 있는 뭐 콘텐츠 같은 거, 티빙, 뭐 왓챠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오리지널 뭐 이런 게 OTT 콘텐츠겠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OTT 콘텐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루스 그림을 제가 갖다 놨는데 반인반수죠. 저는 이 OTT 콘텐츠를 반 영화, 반 TV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랑 드라마랑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특징이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 제 정의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영화 반TV에 제가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OTT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따라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영화 업계와 드라마 업계가 굉장히 크게 구분이 됐어요. 한번 큰 것만 살펴볼까요? 영화는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물론 뭐 극장에서는 이제 팝콘도 팔아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화 영상 콘텐츠를 보고 싶으면 10,000원, 15,000원 하는 돈을 내고 가서 한 명당 돈을 내고 보는 방식이죠. 드라마는 표현이 조금 저급합니다만 드라마를 보는 대가를 바로 시청자한테 징수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믿기로 해서 사실은 광고로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장의 경우에는 마케팅도 극장과 그 영화와 드라마가 굉장히 다릅니다. 극장의 경우는 보통 100억짜리 기준으로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봉 6주 전부터 물량으로 엄청 때려 부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물량 공세를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이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산업 구조도 생겨나서 마케팅 대행사들도 생기고 마케팅 상품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드라마는 제작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마케팅에 쓰는 비용은 몇 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케팅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드라마는 이미 수목 드라마, 뭐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목 드라마가 뭐죠? 수요일 저녁, 밤 뭐 이때쯤에 TV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대부분 그 시간에는 드라마를 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다 TV 한 대씩 있고 시간이 돼서 틀면 이때는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지. 그러면 그때는 드라마가 한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재미있고 괜찮으면 처음에 이제 자분자분 이 소문이 나서 주행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결국은 이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때문에 파생돼서 만들어진 특징이어서 OTT 콘텐츠라고 하면 OTT 콘텐츠의 특징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OTT는 그냥 재방송 플랫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봉한 지 오래된 영화 그리고 방영 중이거나 아니면 방영을 했던 드라마들을 다시 보는 플랫폼으로 많이들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 오리지널 작품들이 나오면서 OTT에서 먼저 개봉하는 작품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극장, TV, OTT 이렇게 각 플랫폼들이 이제 공존하면서 묶어서 개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묶은 거를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극으로 만들었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다시 예능에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세 플랫폼을 기준으로 두고 이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창작자하고 제작자들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상황일 수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4년 동안 왓챠 오리지널 편성하고 이제 뭐 제작을 총괄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찾으시나요? 왓챠는 어떤 콘텐츠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에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은 요거였습니다. 재밌는 거요. 근데 사실 되게 화딱지나는 대답인데 사실이에요. 뭐 투배사도, 뭐 TV 편성 담당자도, OTT 편성 담당자도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이걸 거예요. 요 재미있는 거요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요렇게 좀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장 투배사들은 혹은 극장 담당자들은, 영화 투배사들은 티켓이 많이 팔리는 컨텐츠를 원하는 거죠. 재밌는 거라는 뜻은 티켓 많이 팔 수 있는 겁니다. TV 담당자들은 시청률 대박 칠 수 있는 거. OTT는 시청률보다 어쨌든 구독자가 열광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의 컨텐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어떤 시도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투자는 대출이 아니어서요. 대출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못 갚으면 큰일이 나지만, 투자는 사실 투자한 사람이 손실이 나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회수할 수 있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확신이 들면 사실은 이제 콘텐츠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이거에 맞게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질문은 이겁니다. 편성할 때 도대체 뭘 보나요? 앞서서 이제 강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에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비싼 거는 까다롭게 보고요. 싼 건 상대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8분짜리 유튜브 콘텐츠로 시작을 해서 이제 OTT 오리지널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깐 시리즈까지 초청된 사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요 조조소가 유일무이하고요. 조조소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작비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손해는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이거는 뭐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쭉 뒤에 컨텐츠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요 포인트를 꼭 창작을 하시든 제작을 하시든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제가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래서 팬덤입니다. 팬덤. 마블이라든지 DC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만화 원작이 있고 거기에 있는 팬덤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뭐 그걸로 이제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데까지 다 왔다 갔다 오가면서 팬덤을 더 돈도하게 키워서 이제 뭐 페이지를 나눠서 막 계속 이제 그 팬덤을 이제 더 붙여가는, 팬덤의 관점에서 전략을 모형해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이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다른 모형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파란색은 수익, 빨간색은 제작비. 그러니까 파란색은 수익이고 이제 빨간색은 적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작비를 들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인 제작비 이상의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컨텐츠 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팬덤이 지금 맨 밑에 보시면 팬덤이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제작비를 들여서, 저거는 영상 컨텐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작비를 들여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팬덤이 위에 상자가 2개 늘어났죠. 2개 더 늘어나면 이제 그거만큼 더 작품을 만들고, 그럼 그게 더 커져가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 업계 기준 혹은 업계 공식이라고 불려져 있는 것들을 반드시 따라서 그거를 꼭 지켜서 하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팬덤이 생기면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결국은 팬덤이 답이기 때문에, 특별히 창작자 개인 혹은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질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규모 제작사, 영세 제작사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꽤 주셨더라고요. 창작자 개인이나 소규모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것보다
초기 팬덤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편성하는 사람들은 팬덤이 있는 곳으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 내용들을 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작품들로 많은 히트를 치는 분들이 꼭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고요. 고맙습니다.